저는 22살 세상 물정 모르던 시절 남편을 만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었죠. 그 시절의 결혼은 뜨거운 사랑보다는 책임감과 믿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당시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었고 저는 한 가정의 아내가 되어 남편의 내조와 아이들 양육에 힘쓰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남편은 중매를 통해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저에게 농담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에는 굳건한 성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우직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겠다는 굳은 믿음으로 저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의 시작은 보잘것없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눅눅한 방 한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쌀 한 톨까지 아껴가며 살았고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갈 여비가 없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생스러웠던 그 시절이 오히려 저희 부부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에 돌아왔고 저는 그 돈을 아껴가며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낡은 재봉틀로 아이들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혔고 시장에서 가장 싼 채소를 사와온 가족의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낡은 이불을 덮고 앉아 언젠가 우리에게도 밝은 햇살이 드는 집이 생길 거야 라며 미래를 꿈꾸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저의 삶은 온전히 가정을 위한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매일 새벽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등교 준비를 시키며 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 마를 날 없었던 고된 하루였지만 늦은 밤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볼 때면 고된 몸만큼이나 마음만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 아이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가정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으니까요. 저의 존재는 아내이자 엄마로서 완성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었고 그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부부의 일상적인 안부나 서로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자식들의 학비, 집 대출금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만이 남았죠. 저는 그것이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애틋한 말 대신 서로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믿음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가장이었고 저는 훌륭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30년, 40년이 흐르면서 저희 부부의 관계는 말없는 편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했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한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키워낸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나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제 삶의 유일한 낙이자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완벽했던 세상은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던 그 순간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작고 어두운 균열들이 생기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가 들고 삶의 무게가 더해져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일들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의 그림자였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새 휴대폰을 샀을 때 저는 그저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휴대폰을 늘 몸에 지니고 있었고 통화가 오면 제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목소리를 낮추곤 했습니다. 한 번은 궁금해서 누구랑 그렇게 할 말이 많냐고 농담을 던졌지만 남편은 그저 회사 일이야라는 짧고 무뚝뚝한 대답으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신뢰가 저의 눈과 귀를 가렸던 것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우연히 남편의 지갑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백화점에서 산 여성 의류 영수증이었습니다. 가끔 선물로 사주던 평범한 옷들이 아니라 고가의 브랜드 옷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보고 의아했지만 아마도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사모님께 선물했겠지 하고 혼자 합리화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거액이 빠져나가고 남편은 매달 며칠씩 지방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사업이 잘 되려나 보구나, 일이 많아서 고생이 많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으니 남편의 삶의 모든 부분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인생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희 부부의 시간은 점점 더 평화로워지는 듯 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부부의 표본이었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재산도 충분했고 자식들도 모두 번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은 여생은 그저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오순도순 사는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그가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함께 먹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남편이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고 난 뒤 쓰러지기 전까지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가 쓰러지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겨우 며칠 전만 해도 건강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했을 뿐 그가 평생 숨겨왔던 거짓말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완벽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건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고 출근했는데 점심 무렵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구급차 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의 의식 없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그저 억장이 무너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닥쳐올 파국에 비하면 작은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를 처리하고 보험 서류를 찾기 위해 저는 40년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었던 그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은 남편의 성격처럼 단정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묶음, 낡은 만년필, 그리고 그 아래 깊숙한 곳에서 저는 묵직한 가죽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해진 수첩의 표면을 만지는 순간 왠지 모를 서늘함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수첩 안에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재 학자금, 최미선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 수첩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남편의 또 다른 삶을 담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40년간 살아왔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손에 들린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난 40년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늦은 밤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날들, 휴대폰을 들고 은밀하게 통화했던 순간들,
그리고 제가 발견했던 낯선 영수증들까지. 그 모든 의문점들이 비로소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믿고 살아왔던 걸까요? 저는 그저 남편의 이중 생활을 덮어줄 가짜 가족에 불과했던 걸까요? 남편의 병실은 저에게 가장 끔찍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남편의 잠든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매일 밤을 새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게는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과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밤마다 창밖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결국 저는 병실에 앉아 남편에게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그이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피곤하다는 듯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에 저는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고 40년의 결혼 생활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진심 어린 사과나 변명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지만 남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의 지난 세월은 그에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저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일부일 뿐이었던 거죠. 병실의 삭막한 공기 속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저는 자식들만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저를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엄마가 이해해야지.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칼날이 되어 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평생의 헌신으로 지켜온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진정한 의미의 파국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나이에 이혼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건데 엄마가 참지 못하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제 삶의 고통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들의 아버지이자 경제적 후원자인 남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완벽한 가족이라는 허울뿐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온몸으로 지켜왔던 가족에게서 마침내 완전히 내쳐진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차가운 말을 남기고 병실을 떠난 뒤 저는 텅 빈 병실에 홀로 앉아 숨죽여 울었습니다. 제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 아팠던 것은 저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았던 자식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저를 버렸다는 사실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 삶의 터전이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무너져 내렸고 저는 그 잔해 속에 갇힌 채 숨쉬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이혼은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완전히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 위에 서 있을 필요도 저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에게 헌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남편도 자식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원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는 그 순간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 낯선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을 때 텅 빈 공간의 침묵은 제 마음의 공허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얻은 것은 돈 몇 푼과 텅 빈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제 인생의 전부였던 가족을 잃었다는 비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의 첫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아픔에 갇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60대라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평생의 헌신으로 잃어버렸던 저의 꿈과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저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제일 먼저 신청한 것은 그림 교실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물감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잊고 살았던 저의 감정들을 다시 만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남편의 배신도 자식들의 냉대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내 남편도 바람을 피웠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저 혼자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40년간 닫혀있던 저의 마음은 그들의 따뜻한 위로로 서서히 열렸습니다. 저는 60대라는 나이에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혼자 떠났습니다. 낯선 공기, 낯선 풍경, 낯선 사람들 속에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저 자신으로 존재했습니다. 파리 에펠탑 아래서 홀로 커피를 마시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자유구나. 나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스스로의 힘으로 졸업한 당당한 사람입니다. 파국이라 믿었던 그 끝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긴 터널의 끝에서 저는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라고, 당신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가는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